그날 안동마을에 붉은 비단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수십 명의 시종이 도열했고 황금빛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말숙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베일이 벗겨지자 24살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말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옥순입니다. 세냥에 팔아넘긴 그 아이가 명나라 황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말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세냥에 파신 딸, 잘 자라서 돌아왔습니다. 옥순의 손에는 황금빛 옥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용이 새겨진 명나라 황후만이 지닐 수 있는 옥새였지요. 도대체 12해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냥에 팔린 계집아이는 어떻게 명나라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선조 28년 경상도 안동. 김진사 댁은 3대에 걸쳐 벼슬을 이어온 양반가였습니다. 기와집 처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문 앞에는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었지요. 논밭이 50마지기가 넘었고 한양에도 기와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저 집은 부잣집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집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첫째 부인이 딸 옥순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거든요. 유모가 6살 옥순을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옥순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아비를 잘 따르고 사람답게 살아라. 유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옥수는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유모의 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이었지요. 밤마다 옥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오늘도 착하게 지냈어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고요. 촛불이 깜빡이며 영정을 비췄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재혼을 했어요. 새어머니 말숙은 32살의 과부로 집안은 몰락했지만 얼굴만은 곱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에 얹혀 살던 그녀는 김진사의 청혼을 받고 기뻐했지요. 이제 다시 양반댁 안주인이 되는구나. 넉넉한 살림의 하인들도 부릴 수 있겠지. 혼례를 치르던 날 말숙은 옥순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 아이가 바로 옥순이란 말이지. 참 귀엽게 생겼구나. 눈망울이 맑기도 하지.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이 옥순을 이뻐해 주니 다행이요. 아이 어미가 일찍 떠나 늘 마음이 무거웠소. 염려 마세요. 영감, 제가 친자식처럼 돌보겠습니다. 제 배로 낳지는 못했어도 정성으로 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옥수는 새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옥수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속도 썩이지 않겠습니다. 말숙은 옥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하지만 그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진사가 관청에 나간 사이 말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옥순아, 이리 오너라. 옥순이 다가가자 말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마. 첫째, 나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둘째, 내가 부르면 즉시 달려와라. 셋째, 밥은 내가 허락할 때만 먹어라.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말숙은 비녀를 뽑아 옥순의 손등을 후려쳤습니다.
아프면 조심하지 왜 함부로 대답해. 옥순의 손등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유모가 달려왔으나 말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물러가거라.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중이다. 유모는 눈물을 머금고 물러섰습니다. 그날부터 옥순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상 아래 앉혀지고 낮에는 마당 쓸기와 빨래에 시달렸어요.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말숙은 옥순을 광에 가두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그릇을 떨어뜨렸으니 벌을 받아야지. 제발요 어머니 추워요. 죽거든 반성해라. 광문이 쿵 닫혔습니다. 옥수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쥐가 지나가는 소리 바람이 들이치는 틈. 유모가 몰래 문틈으로 떡 한 조각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이라도 드세요. 옥수는 떡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모님 왜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세요? 유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함께 울 뿐이었지요. 2년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겨울날 말숙은 옥순에게 냉수를 끼얹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비녀를 잃어버렸으니 벌을 받아라. 철뻑. 차가운 물이 옥순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유모가 달려와 옥순을 껴안았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가씨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때 이 계집애 하나 없어진다고 아쉬울 게 뭐 있어. 말숙은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유모가 김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아가씨가 큰일입니다. 김진사가 급히 옥순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옥순아 정신 차려라. 옥순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김진사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씨가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말숙을 불렀습니다. 부인 옥순이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데 무슨 일이요? 말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영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편식을 해서 혼을 냈는데 제가 너무 심했나 봅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엄하게 다루지 마시오. 아직 어린아이요. 알겠습니다, 영감. 하지만 김진사가 돌아서자 말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옥수는 일주일을 앓다가 겨우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숙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굴면서 김진사가 없을 때만 옥순을 괴롭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옥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안동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사신단이 조선을 지나간다더라. 이번에는 여자 종들을 사간다던데. 얼마나 준다고. 한 명에 3냥에서 5냥까지 준다더군.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말숙은 그 소문을 듣고 눈빛이 번뜩였어요. 3냥 쌀 한 가마니 값이로구나. 말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저 아이만 없으면 이 집의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나중에 영감이 다른 여자를 들이거나 양자를 들릴 수도 있잖아. 지금이 기회다. 며칠 뒤 명나라 사신단이 안동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말숙은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아 이리 오너라. 오늘 심부름을 시킬 게 있다. 옥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어요. 예 어머니. 말숙은 옥순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은 장터에 가서 떡을 사와야 한다.
유모와 함께 다녀오너라. 옥수는 처음으로 말숙이 친절하게 대하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장터로 가는 길 유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왜 갑자기 아가씨를 장터에 보내시는 걸까? 평소 같으면 밖에도 못 나가게 하셨는데. 하지만 유모도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좀 봐, 명나라 사람들이야. 여자 종을 사러 왔다더니 정말이었구먼. 옥순과 유모가 떡가게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옥순의 입을 막았어요. 옥순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유모가 깜짝 놀라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숙이 서 있었어요. 말숙의 옆에는 명나라 옷을 입은 상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유모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감히 나를 막아. 말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명나라 상인 하나가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굴도 곱고 나이도 적당하군. 세냥 주겠소.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좆소 데려가시오. 상인이 옥순에게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옥순은 정신을 차리고 말숙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년아, 오늘부터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명나라 사람들 따라가서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말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봤습니다. 옥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착하게 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유모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아가씨를 살려주십시오. 나리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시끄러워. 말숙은 유모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리를 들먹여 영감께는 내가 잘 둘러댈 테니 걱정 마. 옥순이 길을 잃어서 찾을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명나라 상인들이 옥순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옥순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옥순은 수레에 실렸어요. 다른 여자 5명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팔려온 사람들이었지요.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손가락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고 이는 딱딱 부딪혔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옥순입니다. 나는 옥이라고 해. 22이야. 나도 팔려왔어. 옥이는 옥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마, 울면 더 춥단다. 하지만 옥순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저를 버렸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옥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옥순을 토닥여줄 뿐이었지요. 수레는 밤새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멀리 안동마을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모님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순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 그날의 빚을 꼭 갚을 거야. 한편 김진사 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옥순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김진사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옥순이 어디 갔단 말이오? 유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리 마님께서 아가씨를 명나라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셨습니다. 뭐라고? 김진사는 말숙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짓이오? 옥순을 어디 보냈소? 말숙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영감, 무슨 말씀이세요? 옥순이 장터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 찾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거짓말. 유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마님께서 세냥을 받고 아가씨를 팔아넘기셨습니다. 김진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옥순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날 밤 김진사는 사람들을 풀어 옥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나라 사신단은 멀리 떠난 뒤였어요. 아무리 찾아도 옥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방에 들어앉아 술만 마셨습니다. 말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야. 하지만 말숙은 몰랐습니다. 12해 뒤 옥순이 돌아올 거란 것을요. 명나라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옥순과 다른 여자들은 수레와 배를 번갈아 타며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밤에는 쥐가 우글거리는 헛간에서 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자가 죽었어요. 열병을 앓다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상인들은 시신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붉은 기와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옥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도성이 있다니. 상인들은 여자들을 노예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궁궐 관리가 옥순을 샀어요. 이 아이는 어린이 궁궐 자벽에 쓰면 되겠군. 옥순은 그렇게 자금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금성. 명나라 황제가 사는 궁궐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문 황금빛 기와 붉은 기둥들. 옥순은 고개를 들어 궁궐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변소였어요. 옥순의 일은 매일 아침 변소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을 들고 나르고 바닥을 닦고 물을 길어오는 일.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냄새는 옷에 배어들었습니다. 밤에는 좁은 방에서 다른 궁녀들과 함께 잤어요. 모두 최하급 궁녀들이었습니다. 언니들 여기서 일하면 언젠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궁녀가 비웃었어요. 꿈깨 청소하는 년들은 평생 변소나 닦는 거야. 우리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그저 짐승이지. 옥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변소를 청소했지만 밤에는 몰래 공부를 했어요. 조선에서 배운 천자문을 떠올리며 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하늘 천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옥수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유모가 가르쳐준 글자들, 아버지가 읽어주던 책들.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으려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이제 9살이 되었어요. 키도 조금 자랐고 얼굴도 조금 더 여물었습니다. 어느 날 변소 청소를 마치고 물을 길어오다가 옥수는 넘어졌어요. 물통이 쏟아지며 복도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으악! 바로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화려한 황금빛 옷을 입고 옥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얼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옥순을 내려다보았어요. 조선 아이로구나. 옥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양이 다르지. 나는 조선말을 조금 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옥순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순 좋은 이름이로구나. 남자가 떠나간 뒤 옆에 있던 궁녀가 옥순을 흔들었습니다. 너 방금 누군지 알아? 옥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분이 황태자 전하시다. 황제의 아드님. 옥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태자. 그날 밤 옥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황태자 전하께서 저를 봤어. 조선말도 하시고 혹시 나를 기억하실까?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순에게 새로운 일이 배정된 것입니다. 변소 청소가 아닌 서고 청소였어요. 서고는 황태자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옥수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책을 볼 수 있다니. 옥수는 매일 서고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책을 읽었어요. 한자로 된 책들이었지만 조선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순이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선 아이가 우리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옥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황태자가 서 있었어요. 옥순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제가 주제넘게. 일어나거라. 황태자가 손짓했습니다. 내가 읽던 책 무슨 책이냐? 논어입니다, 전하. 논어를 읽는구나. 무슨 구절을 읽고 있었느냐?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황태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 뜻을 아느냐? 옥수는 고개를 들어 황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익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요. 황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몇 살이냐? 9살입니다, 전하. 조선에서 언제 왔느냐? 작년에 왔습니다. 팔려왔습니다. 황태자는 옥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있었어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황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황태자는 서고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리고 옥순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느냐? 옥순아, 이 글자를 읽어보거라.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황태자는 옥순의 총명함에 감탄했어요. 조선에서는 여자도 글을 가르치는가? 집안에 따라 다릅니다. 전하, 저희 아버지께서는 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었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황태자와의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수군거렸어요. 조선년이 황태자 전하께 총애를 받는다더라. 전현이 무슨 수를 썼길래. 질투와 시샘의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옥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황태자 전하는 저에게 스승이십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13살이 되던 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황태우가 옥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황태우는 50이 넘은 나이였으나 궁궐 안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황태우가 서고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조선 계집아이로구나. 옥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태우 마마를 뵙습니다. 황태우는 차갑게 웃으며 옥순을 내려다보았어요. 천한 것이 감히 황태자 전하를 유혹하다니 내 주제를 알아야지. 황태우 마마 소녀는 그저 책을 읽을 뿐입니다. 감히 전하를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입 닥쳐. 황태우가 옥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서? 옥순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어요. 오늘부터 너는 다시 변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황태자 전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다시 본다면 그땐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황태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옥수는 다시 변소 청소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다시 거칠어졌고 온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밤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옥이 언니가 다가와 옥순을 안아주었습니다. 옥순아, 울지 마.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언니,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야. 황태자 전하께서 너를 기억하실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옥순이 변소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옥순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소리 지르면 죽인다. 남자 둘이었습니다. 황태우가 보낸 자들이었어요. 옥순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남자들은 옥순을 끌고 궁궐 뒤편 연못으로 갔습니다. 황태우, 마마의 명이다. 내가 죽어야 궁궐이 평화롭다.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황태자였습니다. 남자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하. 황태자는 칼을 빼들며 남자들을 노려보았어요. 감히 궁궐에서 살인을 도모하다니 너희 목을 쳐도 모자랄 짓이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황태자는 옥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냐?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황태자는 옥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옥순아, 나는 내가 서고에 없어서 이상하게 여겼다. 알아보니 황태우께서 너를 쫓아내셨더구나. 전하, 소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소녀의 운명입니다. 아니다. 황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부당한 일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날 밤 황태자는 황태우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조선 궁녀 옥순을 해치려 하셨습니까? 황태우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 계집아이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 어머니로서 당연히 제거해야지. 옥순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공부를 좋아할 뿐입니다. 황태우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태자야, 내가 언젠가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천한 조선 계집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느냐? 저는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명한 아이를 아끼는 것뿐입니다. 그래, 그럼 그 아이를 후궁으로 들릴 생각은 없겠구나. 황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태우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내 눈빛을 보면 안다. 내가 그 계집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하지만 명심해라. 천한 출신은 절대 정실이 될 수 없다. 황태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옥순이 황태자의 시녀로 발탁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변소 청소가 아니라 황태자 곁에서 시중을 드는 자리였지요.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태자 전하께서 조선년을 정말 아끼시나 보네. 전연이 무슨 재주가 있길래. 옥순은 그 모든 수군거림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전하의 은혜에 보답할 뿐입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옥순은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소녀에서 아가씨로 자라났습니다. 얼굴은 더욱 고와졌고 몸가짐도 단정했습니다. 황태자는 28살이 되었고 이미 2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황태자가 가장 자주 찾는 사람은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아, 오늘은 이 시를 읽어보겠느냐? 황태자가 책을 건넸어요. 옥순은 책을 받아 조용히 읽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맑은 물에 씻겨도 유염하지 않다. 옥순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어요. 황태자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 시가 내 모습 같구나.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고통 속에서 자랐으되 고통에 물들지 않았다. 여전히 맑고 깨끗하다. 그것이 내가 너를 아끼는 이유다. 옥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옥순아, 나는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황태자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의 후궁이 되어준다면 나는 너를 평생 지킬 것이다.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비록 정실은 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다.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천한 출신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이다. 옥순아, 내 곁에 있어 다오. 황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옥순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황태자는 옥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옥순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그날 옥순은 황태자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세냥에 팔려온 천민 소녀가 명나라 황태자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옥순은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황태자의 후궁으로서 궁궐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실 황태자비와 다른 후궁들의 시샘은 계속되었지요. 특히 정실 황태자비 장씨는 옥순을 노골적으로 미워했습니다. 조선 천민 주제에 전하의 총애를 받다니.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옥순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황태자는 옥순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이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당연하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하지만 궁궐에는 이미 위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조선년이 아이를 가졌다더라. 저것이 태어나면 큰일이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황태자비 장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옥순에게 약이 든 차를 보냈어요. 옥순 낭자, 이것은 몸에 좋은 약차입니다. 드시고 태교에 힘쓰십시오. 궁녀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옥순은 차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옥이 언니가 급히 달려와 옥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마시지 마, 이것은 낙태약이야. 옥순은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차잔이 바닥에 깨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황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아이를 죽이려 하다니, 당장 장씨를 패하고 궁 밖으로 내쫓겠다. 하지만 황태후가 나섰습니다. 태자야, 장씨는 정실이다. 함부로 패할 수 없다. 증거도 없지 않느냐. 황태자는 이를 악물었으나 어쩔 수 없었어요. 정실을 패하는 것은 황제의 허락이 필요했으니까요. 옥순은 황태자를 달랬습니다. 전하,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면 됩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옥순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옥동자처럼 예쁜 아기였어요. 황태자는 기쁨에 겨워 아이를 안았습니다. 옥순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융이라고 짓겠다. 옥순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융아, 엄마가 너를 꼭 지킬게. 융이 2살이 되던 해 황제가 위독해졌습니다. 오래된 병이 악화된 것입니다. 궁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어요. 황제가 돌아가시면 황태자가 즉위하게 됩니다. 황태자는 아버지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황제는 가느다란 숨을 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태자야, 내가 죽으면 옥순을 지켜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황태후가 옥순을 해치려 할 것이다. 내가 막아야 한다. 황제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황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석 달의 상을 치른 뒤 황태자는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불러 모았어요. 정실 황태자비였던 장씨가
황후가 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짐은 옥순을 황후로 책봉한다. 대신들이 술렁거렸어요. 폐하 안 됩니다. 조선 천민 출신을 황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장씨가 정실이었으니 장씨를 황후로 책봉하셔야 합니다. 황제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장씨는 짐의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런 여자를 황후로 삼을 수 없다. 옥수는 짐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충성을 다했다. 그녀가 황후의 자격이 있다. 대신들은 계속 반대했으나 황제는 단호했어요. 이것은 짐의 뜻이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마침내 옥수는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세냥에 팔려온 천민 소녀가 명나라 황후가 된 것입니다. 궁궐 안팎이 술렁거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조선 계집아이가 황후가 되다니. 옥수는 황후의 예복을 입고 머리에 황금 봉황 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세냥에 파셨던 딸이 이렇게 되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황후로서 궁궐을 다스렸어요. 공정하고 자애로웠으며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아들 융은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총명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어느 날 황제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황후 조선에 사신을 보내려 한다. 옥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선에요. 두 나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런데 황후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옥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폐하 정말 제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황제는 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번 기회에 다녀오너라. 그리고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다. 옥수는 황제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해 만에 조선으로 돌아간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것일까?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갑니다. 그날의 빚을 갚으러. 석 달 뒤 명나라 사신단이 조선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수는 황후의 예복을 입고 수십 명의 시종을 거느렸어요. 손에는 황금 옥새를 들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옥순을 배웅했습니다. 황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폐하 곧 돌아오겠습니다. 옥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궁궐이 작아지고 조선으로 가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12해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2달의 여정 끝에 사신단은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을 거쳐 경상도로 내려가는 길. 옥순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가마 안에서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산과 들판 조선의 하늘 12해 만에 보는 고향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옥순은 얼른 닦아냈습니다. 울면 안 돼. 나는 이제 명나라 황후다. 당당해야 해. 드디어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어요. 명나라 사신단이 온다더니 정말이구먼. 저 붉은 가마가 황후 마마의 가마라던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구나. 가마가 김진사 댁 앞에 멈춰섰습니다. 시종이 외쳤어요. 대명국 황후 마마께서 이 댁을 방문하신다. 김진사 댁 대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말숙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었으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12해의 세월이 그녀도 늙게 만들었습니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생각했어요. 황후가 왜 우리 집을 혹시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진작 죽었을 거야. 말숙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붉은 비단 가마가 서 있었고
수십 명의 시종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황금빛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명나라 군사들이 칼을 차고 서 있었어요. 말숙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소인 말숙 황후 마마를 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가마의 비단 장막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비단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황금 봉황 비녀를 꽂고 있었어요.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위험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24살 고운 얼굴에 맑은 눈동자.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서리가 서려 있었어요. 말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얼굴. 말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옥순입니다. 말숙은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옥순, 내가 옥순이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옥순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니, 12회 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리 없어. 그날 밤 내가 분명히. 말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를 세냥에 파셨지요. 명나라 상인들에게.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세냥에 팔았다고 말숙 부인이 의붓딸을 팔아넘겼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일이. 말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옥수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지는 보자기 안에는 황금빛 옥새가 들어 있었어요. 용이 새겨진 명나라 황후만이 지닐 수 있는 옥새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보이시나요? 명나라 황후의 옥새입니다. 말숙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릎이 꺾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후 마마.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옥수는 옥새를 다시 거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냥에 파신 딸 명나라 황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숙은 온몸이 떨리며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황후 마마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말숙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도 깊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에 그렇게 계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말숙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어요. 옥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해 전 이 집 대문 밖에서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라 달라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수레에 실어 보내셨지요. 그날 밤이 기억나시나요? 말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후 마마, 소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옥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명나라로 가는 2달 동안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말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황후 마마, 소인은 그저 이 집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아가씨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제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소인의 욕심이 소인을 눈멀게 했습니다.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를 조선 관아에 고발하는 것, 양반댁 자식을 팔아넘긴 죄는 사형입니다. 둘째, 어머니를 명나라로 데려가 평생 노비로 삼는 것. 말숙은 온몸이 떨리며 바닥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황후 마마, 제발 목숨만은. 그 순간 집안에서 늙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김진사였어요. 12해 사이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고
등도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옥순아, 정말 내가 옥순이냐? 옥순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옥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순아,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옥순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김진사는 옥순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옥순아, 내 딸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옥순도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잠시 후 옥순은 몸을 일으켜 말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숙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어요. 옥순의 입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은 말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은 크게 떠졌고 입은 벌어진 채였습니다. 용서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황후 마마께서 용서를 하신다고. 김진사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옥순아, 정말 용서를 하겠다는 것이냐?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말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옥순 앞에 엎드렸어요. 황후 마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옥순은 손을 들어 말숙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말숙은 고개를 들어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옥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사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8살 아이를 세냥에 팔았던 그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사셔야 합니다. 말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황후 마마, 소인이 그리하겠습니다. 옥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어요. 천천히 펼치자 안에서 은전세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12해 전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세냥입니다. 제가 명나라 황후가 되어 벌어들인 첫 복록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받았어요. 옥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어머니의 인연은 끝입니다. 말숙은 은전을 꼭 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황후 마마, 소인이 정말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말숙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보거라, 옥순아. 옥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제가 팔려간다는 것을요.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옥순아, 아비는 몰랐다. 그날 내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내가 사라진 뒤였다. 유모에게 들었지. 말숙이 너를 팔아넘겼다는 것을. 아비는 미친 듯이 너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김진사는 옥순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고맙다. 아비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너는 스스로 살아남았구나. 옥수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2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옥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명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옥순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옥수는 마지막으로 말숙을 돌아보았어요. 말숙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옥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말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12해 동안 괴롭히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세냥에 팔지 않으셨다면 저는 명나라 황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말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옥수는 돌아서서 가마로 향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유모였습니다. 12해 사이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옥순을 알아보았어요. 옥순은 유모를 보는 순간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유모님, 유모님. 아가씨 정말 아가씨시구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모는 옥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모는 매일 아가씨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옥수는 유모에게 황금 비녀 하나를 주었습니다. 유모님, 이것을 받으세요. 유모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유모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됩니다. 아가씨 이런 귀한 것을 받으세요. 유모님, 유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비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옥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어요. 황후 마마 평안히 가십시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창밖으로 고향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김진사 댁이 점점 멀어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말숙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명나라로 돌아온 옥수는 20회를 더 황후로 살았습니다. 팔려가는 아이들을 구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융은 훌륭한 황태자로 자랐고 옥수는 백성들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몇 해 뒤 아버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났고 말숙도 참회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수는 말했습니다. 미움보다 용서가 더 강합니다. 고통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때로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옥순처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황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혹보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